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3월 19일 목요일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황과 내일의 관심 종목 브리핑 들고 왔고요. 이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먼저 이 시장 체크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로 하락 마감해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그리고 미국 S&P 500도 마이너스 1.3% 하락이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오늘 이 세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보여주면서 이 조정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갔고, 이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락에서는 제가 총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큰 틀로 카테고리부터 먼저 말씀해 드려보자면, 이 첫 번째가 중동 지정학 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FOMC,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환율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중동 지정학 리스크부터 먼저 살펴보시자면, 현재 이란이 가스전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6%가 넘게 급등을 하게 됐어요. 뭐 유가가 이 정도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딸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연준의 FOMC인데요. 어젯밤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한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왔었던 발언이 문제가 됐어요. 그 이후 이 발언을 뭐라고 했냐면은, 현재 경제 지표가 충분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우리 금리 인하 없을 거다. 그리고 플러스 심지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 안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에 꺾여 버리게 된 거죠. 자, 마지막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05원을 기록을 했어요. 이건 17년 만에 최고치고, 이 여정도 수준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2009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원래 이런 식으로 계속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 손실은 주가 손실대로 보고, 그리고 환차손 같은 경우에는 환차손까지 이중으로 손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1조 6천억이 넘는 물량이 매도세로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은, 일단 중동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졌는데, 여기에 연준의 금리 동결 발표로 인해서 달러는 강세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서 외국인이 이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등락률 상위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이 나빠졌는데도 상한가 친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왔죠. 그중 일단 첫 번째로는 미디어젠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추천해 드린 종목이라 잠시 후에 별도로 말씀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할 거는 아남전자하고 KCT,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하고 이 공시가 하나 떴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사주 공개 매수 공시가 떴는데요. 여기에서 아남전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전체 지분의 33%에 해당하는 주식을 전일 종가 대비 약 29% 높은 프리미엄 가격에 사서 그 다음에 전량 소각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규모로 따지면 400억이 넘는 수치예요. 즉 회사가 직접 우리 주가 비싸게 사서 그 다음에 소각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KCT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KCT는 키오스크 무인화 테마 종목인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이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기조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무인 전환 수요가 크게 늘었죠. 거기에 플러스 외국인들도 지난주부터 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오게 되면서 오늘 수급이 폭발하게 된 케이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외국인들이 오늘 어디에 돈을 넣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 순매수 1위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4%가 넘는 하락률을 보여줬어요. 이 외국인들은 오히려 떨어진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번 하락을 단기 충격으로 보고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은 거죠. 왜냐면 HBM 수요 자체는 꺾인 게 없고,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1위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 이 2위 이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 논리예요. 뭐 AMD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HBM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나온 조정이라 추가 매수로 들어가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유가가 폭등하게 되니까 오히려 원전이 더 부각이 되는 구조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 기름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원전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현지 상황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원전 수주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이 SMR 시장 진입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먹거리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코스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HPSP, 그 다음에 심텍, 하나마이크론, 요렇게 세 종목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세 종목 모두 반도체 소부장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죠. 뭐 코스피에서 삼전하고 SK 하이닉스를 사면서 이 동시에 코스닥 소부장에서도 자금을 넣는 전략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등, 3등, 4등 이렇게 나란히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렸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자체가 요즘 계속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전략으로서 매수를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제 제가 소통방에서 추천해드렸던 이 미디어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을 때 미디어젠 매수가가 5,200원이었어요. 오늘 결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30% 상한가 6,760원으로 마감입니다. 단 하루 만에 30%가 넘는 수익이 발생이 됐고요. 어제 소통방에서 잡으셨던 분들 수익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현재 이 윗골이 없는 강한 양봉의 형태로 미디어젠 마감해 줬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는 쭉 지켜보시다가 지금 보이시는 이 120일 이평선 있죠? 120일 이평선 근처가 지금 7,5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1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도하면서 이 확정 수익 챙기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이렇게 드리는 이런 단기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선까지만 먹고 빠지는 걸 제가 매일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욕심부리면 안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이러한 이 단기 급등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확인하고 매수하려고 하면 이미 전부 올라간 뒤에 여러분이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소통방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5728-5984 여기에 문자로 입장, 이렇게 입장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보고 계신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추천 종목 3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추천주는 남해화학 추천해 드립니다. 남해화학이고요. 오늘 장마감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8,500원으로 이 장 초반 9,000원 라인 초반까지 도달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윗골이 길게 남겨준 채로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뭐 현재 이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도 캔들의 크기와 이 거래량만 봤을 땐 큰 변동 없이 계속 움직이다가 3월 9일을 기점으로부터 이 평소보다 5배 많은 거래량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큰 폭의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이 단기간에 해먹고 빠져나간 게 아니라 꾸준히 이 저점 라인은 올려주게 되면서 이전과 비슷한 유동성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농사에 가장 중요한 뭐 암모니아라든지 비료에 대한 공급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비료주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천주로 남해화학을 뽑았고, 이 추천드리는 매수 단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장 개장하고 장 초반에 살짝 눌릴 때 8,500원 이하에서 매수 잡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추천주는 비츠로셀 되겠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군 방산 전용 이 특수 배터리 테마주고요. 이 최근에 이란 전쟁 이슈로 인해서 2만 원대에서 오늘 기준자 이 3만 원 근처까지 급등하면서 올라왔는데, 뭐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전쟁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끝나지는 않는 한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재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국방 당국과 비공개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군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수 단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32,000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고, 이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분봉의 움직임과 수급을 체크한 이후에 제가 소통방에 따로 공지해드릴 예정이니까 나머지 사항은 소통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추천 종목으로는 조비,
조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조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린 남해화학과 똑같은 비료 원료 회사이거든요. 근데 이 조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친환경 전문 비료 업체라는 게 특징이에요. 뭐 꼭 이런 전쟁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3월부터 이 4월까지는 가장 바쁜 농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게 되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얘는 이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단기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단기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장 개장하고 18,000원 이하에서 매수 잡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마감 현황과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는데요. 이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종목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이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정말 매일매일 추천 나가면서 수익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보다 이 빠른 실시간 추천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5728-5984 문자로 입장, 이렇게 입장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소통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일주일에 이 100명까지로 인원 제한하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빠른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저는 더 좋은 종목 발굴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